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재산세 전반에 관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죠. 이 영상을 제작하는 오늘은 2024년 5월 17일입니다. 6월 1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산세 전반에 관하여 요약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재산세라는 것은요, 지방세법 제9장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입니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요, 세금에 관해서 정리할 때 늘 그러했던 것처럼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과세 주체, 과세권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에 관하여 정리할 것이고요. 이어서 4대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줄여서 과표라고도 하죠. 그리고 세율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부기간, 즉 납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금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에서는요, 언제나 법령 규정 등의 정확한 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예고 드렸던 대로 제일 먼저 과세 주체, 즉 과세권자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제일 먼저 과세 주체, 즉 과세권자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군, 구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3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8조 제3항 제2호 제4항 제4호 제5항 제8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요, 단지 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이죠. 특별시와 구가 공동 과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기본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고 드렸던 대로 두 번째 주요사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4대 과세 요건 말입니다. 제일 먼저 납세 의무자를, 다음 이어서 과세 대상을, 그런 후 과세 표준과 세율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말이죠,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개인이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주의할 점은 말입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3항 꼭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없을 때는 다음에 확인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쯤 해두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그리고 지방세법 제114조에는 과세 기준일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말입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과세 기준일을 6월 1일로 바꾸어서
확인해 본다면은 납세 의무자는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과세 기준일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바로 이 규정이죠.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로 한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등의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는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잔금 지급이 등기보다 선행되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았던 이 내용은 여기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이 규정 확인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예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잔금 지급일이 6월 1일 이전인 경우, 예를 들어서 6월 1일이나 5월 31일이라고 하였을 경우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6월 1일 현재 잔금 지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매매의 경우 그것을 매수한 사람, 매수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재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잔금 지급일이 6월 2일 이후라면은요, 그럼 6월 1일 현재까지도 매도인께서, 원래 주인께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될 테므로 그 자가 재산세를 부담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매수인과 매도인 그리고 중개인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말로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4대 과세 요건 중 납세 의무자 정리는 마무리되었으니까 이제 과세 대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5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원칙적으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 첫 글자를 따서 토건 주항선이라고 기억해도 상관없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4대 과세 요건 가운데 있어서 세 번째 요건인 과세 표준,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과세 요건인 세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4대 과세 요건 중 세 번째 요건인 과세 표준, 줄여 과표라고 불리는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세액을 산출하고자 할 때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여
구합니다. 과세 표준이 정해지지 않고는 세액도 산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과세 표준은요,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구한다는 거 여러 차례 정리해 드린 적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과세 대상 5가지 가운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토, 건, 주, 항, 선 5가지 가운데 있어서 토건, 주라는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항공기와 선박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도 상식으로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가 표준액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정리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데요. 줄여서 일단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외의 법이 규율할 때는 그 법을 이렇게 밝혀두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 지가를 시가 표준액으로 삼고요. 건축물의 경우 시가 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서 규정해 두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 2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 또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70%입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고요.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가격을 시가 표준액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가격을 시가 표준액으로 삼고,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주택의 경우 60%가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각각의 조항들 이렇게 정리해 두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정리해 두고 싶으신 분들은 이 규정들 확인해 보는 것 또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참고 표시 3가지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일정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경우 이러한 주택은요, 시가 표준액 9억 원 초과 주택 또한 포함시켜 줍니다. 의 경우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조금 떨어집니다. 60%에서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는 2023년 6월 30일 개정된 대통령령 33609 제109조 제1항 제2호 단서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가 표준액에 따라서 시가 표준액이 3억 원 이하가 될 경우에서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가 될 경우에서는 44%, 그리고 6억 원이 초과될 경우에서는 45%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올해는 2024년이죠. 2024년도의 경우에도 여전히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2024년 4월 19일 입법 예고된 공고번호 제2024-6095에 따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이 규정이 적용되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2023년 1월 1일 전에는 국세청장이 바로 소득세법으로 규율하였겠죠. 그리고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과 관련이 있겠죠.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을 산정 고시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조항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4대 과세 요건 가운데 있어 네 번째 요건인 세율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4대 과세 요건 중 마지막 요건인 세율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과세 대상 5가지로 다시 분류해 두고 있습니다. 토, 건, 주, 항, 선으로서 말입니다. 비교적 항공기와 선박은 간단하니까 이거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는 일률적으로 0.3%라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가목과 나목으로 나누어지는데, 나의 경우, 즉 가가 아닌 그 밖의 모든 선박 또한 0.3%입니다. 항공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시가 표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그런 선박은 고급 선박이죠. 고급 선박의 경우는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무려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밑에서부터 위로 정리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과세 표준에 따라서 0.1%, 0.15%, 0.25%, 0.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1세대 1주택이면서 엔드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엔드입니다. 동시에 시가 표준의 9억 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 있으면요. 역시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위에 제시된 세율에서 0.05%를 감면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0.05, 0.1, 0.2, 0.35%라는 세율이 도출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겠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0.25, 0.5, 4.0%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4.0% 세율이 적용되는 이 또한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요. 고급 선박처럼 말입니다. 물론 세율은 상이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는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경우 4.0%가 적용된다는 거 확인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토지는 약간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목으로 나누는데요. 이 과세 대상의 구분은요. 바로 제10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6조는
과세 대상의 구분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 제1항의 토지에 이렇게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쯤 해두죠. 제1항의 하위 규정들인데요. 이쯤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말입니다.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 그리고 분리 과세 대상으로 구분을 합니다.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의 경우 좀 더 자세하게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106조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서 0.2, 0.3, 0.5%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의 경우 과세 표준에 따라 0.2, 0.3, 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분리 과세 대상은요, 국가의 보호 지원 또는 중과가 무겁게 세금을 물리는 것 말입니다. 필요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요. 국가의 보호 지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전, 밭이죠. 답, 논이죠. 과수원, 이거는 큰 토지를 필요로 하면서 수익은 크게 나오지는 않는 그런 종류들이죠. 목장 용지 등의 경우에서는 국가의 보호, 지원 등이 필요할 겁니다. 대단히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0.07% 말입니다. 그리고 4.0%가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또한 사치성 재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의 경우 말입니다. 건축물의 경우처럼요. 무려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토지는 0.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일단 파악은 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고 드렸던 대로 이번 만남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납기, 즉 납부 기간에 관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세 대상 5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토, 건, 주, 항, 선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번에는 선박이 먼저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건축물부터 먼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기가 제일 빠른 경우니까요.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기입니다. 선박과 항공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택분과 토지분에 대해서 동일한 기간에 납부를 하게 되면은 납세자가 부담이 될까 봐서 토지는 이로부터 2달 뒤가 되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부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해당 연도에 부과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말입니다. 바로 연상이 되고 있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말입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렇게 금액이 과하지 않을 때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합부동산세 납기는요,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연말로 넘깁니다. 바로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종합부동산세 납기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